다음 그 가상화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동안 30% 폭락을 했다가 오늘은 다소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난달 중순 최고치와 비교를 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네, 반토막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5천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5천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4천만 원대까지 최저치는 4천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장 높았던 때가 4월 14일 전후인데 이때 8천만 원을 넘겼거든요. 그럼 이제 최고점이었을 때와 최저점인 시점을 바로 어제입니다. 비교해 보면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다. 그래서 이제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등 해서 지금 급심한 폭락 이후 뭐 회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천명을 했고 또 그 채굴 관련해서 이걸 채굴을 못하도록 틀어막을 움직임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서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영란은행이라고 불리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네. 앞으로 가상화폐에 만약에를 살 경우에는 손해볼 각오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내놨고 이번에 이제 중국의 금융당국에서 아예 가상화폐 거래 자체, 가상화폐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금지 조치했고요. 공안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처벌하는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중국에 있는 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중국의 그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도 한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굴을 중국에 주로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65%를 중국에서 지금 채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이멍고 같은 경우에는 그 채굴을 하는 업자에게 땅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미래 산업의 지도자다 뭐자 해서 많이 칭송을 받았었는데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최근에 예. 보면 본인이 얘기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뒤로는 테슬라에서 주식을 일부를 또 팔고 네. 그리고 요즘 또 폭락 사태 오니까 또 SNS에 글 올려서 또 그 힘 받아서 약간 회복하고 맞아요. 말 한마디에 지금 왔다 갔다 하게 지금 이 시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나 리스크가 크고, 근데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니다. 화폐는 오로지 이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이해가 되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행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리스크라고도 또 이제 불리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올 초에 가격을 올려놓은 장본인이에요. 자, 1조 7천억 원어치를 구매했고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차량은 이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코인을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던 거예요. 화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거래의 수단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이런 좋은 전기차를 사는데 돈으로 이제 쓰일 수 있게 됐구나라고 열광을 하면서 막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테슬라 이제 안 판다. 비트코인으로 못 산다. 취소. 왜? 지금 이게 채굴되는데 너무 탄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뭐 예. 최근에 쓴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써왔을 텐데. 미국의 네티즌들이요. 그럼 종이돈 찍는 데는 탄소 안 씁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일전에 비트코인을 약간 좀 멀리하는 듯하면서 도치코인이라는 것을 또 띄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치코인이 이제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SNL이라는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진행자가 왜 사기입니까? 그러니까 사기 맞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도치코인이 꺼집니다. 지금 한 30-40%의 등락폭을 일론 머스크가 며칠 단위로 가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트윗에 지금 마지막으로 쓴 게 자, 버티자. 그리고 우리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 계속 보유하고 있을 거다. 이런 정도의 지금 달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심은 완전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뭐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영상으로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Maybe have some fun. I mean, there's a good chance that crypto is the future currency of Earth. To the moon. To the moon.
이후 테슬라는 우리 돈 1조 7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하자 비트코인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올린 이후에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What is it, man? I keep telling you, it's a cryptocurrency you can trade for conventional money. Oh, so it's a hustle. Yeah, it's awesome. 네, 다시 그의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은 고점 대비 30% 폭락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12일에는 갑자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자, 머스크 한마디에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왜 이 머스크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까? 그 단순한 허풍쟁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뭔가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전기차도 만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한 사람의 말에 저렇게 출렁이는지. 그러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알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또 그게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한 1조 7천억 원어치 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말을 좀 신뢰를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우리가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시작된 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터키 앞바다 쪽에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에서 사실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일종의 투자금이 들어왔던 게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묶이면서 기존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형성돼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양적 완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금태환제도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종이돈이 종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욕구가 굉장히 많이 커진 상황에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게 미래 성장성이 있다, 많이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거품이 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뒤늦게 이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네. 저렇게 시장에 큰 파급을 주는 그런 상황이면 저거 처벌할 수는 없는 네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렇게 막 붐을 일으켜서 가격을 올리기 전에 저가일 때 만약에 대량 매입을 했고 가격이 뛰었을 때 본인이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땐 또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SNS 하나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명백하게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두려워서인지 머스크는 우리는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 안 팔았거든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시세 차익을 사기적인 수법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저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장난처럼 하는 것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미국 법으로나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 그래서 참 답답한 형국이기도 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돼서 뭐 법안들 발의하고 그러잖아요. 예. 보호하는 장치를 갖춘 법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없는 거예요. 거래소도 법적으로 뭐 인허가의 대상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왔지만 가상자산업을 발전하고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이게 지금 여러 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거래소가 크게 4개 정도가 실명 계좌를 거래합니다. 유사 거래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이제 엄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허가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록이라도 해야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정의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지금 가상화폐를 놓고 벌어지는 혼란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네. 경제 전문가들 위주로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었던 것도 네. 굉장히 사실인데 그 목소리를 간과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돈을 이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묻지마 투자는 정말 안 된다. 안 되죠. 본인이 지식이 없이 주변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그냥 쫓아가는 투자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치영일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